팟 간합 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이기범 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북한 역사를 쭉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역사만 계속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또 연재를 하나 준비를 우와. 했어요. 야. 북한 경제를 좀 잘 알아보자. 북한 경제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네.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뭐 장편 연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만 하면 장편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헌법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제일 유용한 게 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헌법을 뭐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뭔 내용인지 뭐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너무 당당하시네요. 또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나? 1조 1항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몇 년에 만들어졌죠? 지금 몰라요. 헌법. 지금 헌법. 지금 헌법은 잘 알 텐데. 60 항쟁 이후에 60 항쟁 이후에. 네 계속 개헌한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1987년. 네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헌법이 이제 1960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네, 그래서 1987년에 이제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북한은 헌법이 꽤 자주 개정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국민 투표를 해야 헌법이 바뀌잖아요. 네. 북한은 그게 아니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열렸을 때 그냥 헌법을 개정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꽤 자주 바뀐 편이고, 근데 좀 안타깝게 가장 최근에 바뀐 게 2017년인가 뭐 그때 한번 바뀌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네. 그 바뀐 게 원문이 지금 국내에 입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뭐 통일부나 뭐 국정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북한 헌법의 가장 최신판이 2012년 개정판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으로 가져와 봤고,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뀌는데 경제는 사실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2012년 개정 헌법에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장이 정치고 2장이 경제예요. 그래서 제 2장 19조부터 이제 나오는데 19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네, 이렇게 돼서 벌써 어렵죠? 네. 말이 좀 어렵죠. 네. 네. 이 북한이란 나라의 이제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다 일단. 그다음에 자립적 민족 경제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네. 자, 북한에서 생산 수단은 오로지 국가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또 생산수단이 있네. 네, 이 생산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그다음에 뭐 자본,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네, 배웠던 거 다루지 같죠? 않았나요? 맞아요, 다 다뤘던 거예요. 틀리면 안 돼요, 사실. 틀리면 안 돼요. 뭐 X. 했어요? 두분 다 X로. 일단 둘 다 틀리고 있네요. 네, 정답은 X. 야, 역시 배운 보람이 있네요. 이것도 네. 1년 했어 우리가, 그렇지? 슬슬 맞출 거의 때가 1년 다 됐어. 돼가네요. 네네네. 야, 역시 공부를 하니까 효과가 드디어 발휘됩니다. 네. 그 20조에 보면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사회협동단체도 소유할 수 있고 네. 다만 개인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주체만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사회주의, 아까 제가 이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자립적 민족경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앞부분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내용들로 쭉 돼 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네. 자립적 민족경제는 다음 다음에? 시간에 이제 네.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수단 개인이 소유할 수 없구나. 그게 사회주의인 거죠. 네. 자본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나눠서 제시를 합니다. 21조를 보면 국가 소유라는 거는 이제 전인민의 소유인 거고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국가가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그러니까 뭐 지하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숲에 있는 나무라든지 철도, 항공운수, 최신기관,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이건 국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동단체에서 우리도 은행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그래서 국가 소유도 있고 사회 협동단체 소유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 소유를 더 우선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 협동단체 소유인데 이건 사회 협동단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협동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이 공동 소유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협동농장이죠. 네. 협동농장은 그 예를 들어 무슨 군 무슨 리의 협동농장 하면 그 리에 있는 농민들이 서로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농장을 공동 소유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협동단체 소유라고 하고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이런 건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국가는 이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협동 소유가 있고 국가 소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차차 앞으로는 협동적 소유도 국가 소유로 소유로? 이렇게 점점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북한의 그 경제 이론에 보면은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가 됐을 때가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징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퀴즈 나갈게요. 네. 네. 북한에도 상속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상속. 또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함정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그게 맞아, 그거 해.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상속을 굳이 뭐를 할 게 있을까 싶은데. 오늘은 두 분이 또 운명 공동체로 네. 상속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옵니다. 야! 잘 봤다 오늘. 오늘 아주 네. 야, 사일이 진짜 좋죠? 그동안 공부한 게 이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네. 아니 상속할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봅시다. 그 어쨌든 일을 하면은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월급을 은행에 저금을 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저금이 됩니다. 네. 그럼 저금을 하고 나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저금한 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통장에. 그럼 그거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이 가능하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 소유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뭐 숟가락도 공동 소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지. 생산 수단이 아닌 건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돈. 그다음에 뭐 숟가락 젓가락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 심지어 뭐 그 텃밭 이런 거. 예, 자기 집 앞에 있는 텃밭 격리를 이 개인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텃밭 자체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할 수 없는데 그 텃밭을 이 경작하고 거기서 나온 부식물들을 자기가 먹든지 팔든지 하는 건 자기 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심지어 헌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텃밭 격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격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뭐 그밖에 합법적 격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소유는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네. 북한에는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다. 세금? 네, 세금이 없다. 뭐 다시 되뇌이면 뭐 알아? 계속 자기 주문을 체면을 걸고 있는 거야. 없을 세금이 거야. 없다. 세금이 없다. 시험 볼 때 이렇게 혼자 문제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더 모르고. 아 드디어 갈렸어요. 네. 마지막 문제. 전 세금이 있다로. 아, 그렇죠. 세금이 있다. X니까. 아. 네, 세금이 없다로. 네, 저는 지금은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없다. 작년까지 아무 말 있었는데. 대잔치. 옛날엔 잘 모르겠고 뭔가 지금 없지 않을까. 저 사회주의니까 왜 점점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면 갈수록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유럽만 보더라도 아, 자기 뭐 소득의 복지가, 네네네 높아지고. 80% 세금으로 내고 이러니까 세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야지 뭐 나눠주죠. 그래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때 좀 설득이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 나를 돌라고 그게 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그것만 주는 그냥 아예 국가 소유니까 예, 예, 상관이 예. 없다.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네. 알아들으셨네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뭐 맞나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오. 오. 없어요 세금이? 네, 야, 세금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네. 공식적으로 타임 세금이 좋네요. 없습니다. 다 맞았네요. 와, 100점. 오. 처음인 것 같은데. 100점, 100점. 처음이다. 네. 세금이 없습니다. 그 헌법 제 25조에 보면은 이 북한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나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제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진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원래는 있었다. 아. 지금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말이 맞네.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없어요. 정확하네요. 네. 네. 1974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금 제도를 폐지했다 그래요. 70년대예요? 네. 와. 그래서 세금이 아예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없으면 그럼 국가 운영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느냐. 네. 일단 정부가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거두느냐.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 소유의 생산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국영 기업소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장 중에도 국영 농장이 한 20-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국가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금 대신으로 충분히 되는구나. 네, 충분히 되진 않아요. 근데. 아. 충분히 되지는 않고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세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세금이라는 말만 없지 실제로는 세금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거래 수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수입금이라는 거는 국영 기업소가 소비재를 판매할 때 거기에 이제 거래 수입금이라는 거를 덧붙여서 판매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팔고 그러면 거래 수입금은 그대로 순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부가가치세랑 비슷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기업 이익금이라는 거는 국영 기업의 순수익 가운데 일부를 이제 일정량을 이제 북한 정부에 이제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영기업소가 주로 이렇게 이익을 남겨서 올리는 게 주로 이제 국가 예산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봉사료 수입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편의 봉사 부문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기업소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서 일부를 이제 일정 비율로 네.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에 이제 올리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무상교육, 무상주택 뭐 이런 거 하려면 사실 예산이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그쵸. 아, 풍부하지 않겠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국민연금 이제, 하듯이요?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보험료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이제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월급에서 일정 공제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네. 기본은 북한에서는 이제 개인에게는 세금이 전혀 없는 거고 네. 기업에게도 이게 일종의 이제 세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명목상으로 어쨌든 세금은 아닌 것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과 합작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네, 네. 그런 기업들은 특별히 이제 법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걷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제 걷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네. 라고 개인 합니다. 세금이 어쨌든 없는 거군요. 네, 아. 개인에게는 이제 세금이 없는 거고 기업과 그러니까 기업도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세금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세금과 유사하게 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정답 세모 아닌가요? 둘 다 틀린 걸로 그럼. 틀렸다 드디어. 미련이 되게 많으셨군요. 왠지 계속 억울. 세금인 것 같은데. 억울.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이제 이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금은 근데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 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만 특이하게 이제 세금이 없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이제 뭐 자립적 민족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